마음 수련 같은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이게 뭔가 치료받고 싶다거나 좀 편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, 좋죠 치료받는 거. 근데 이제 사는 게 이게 불편함의 연속이란 말이지. 우리가 과연 편해질 수 있을까? 편해지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불 밖을 나서지 않는 거죠. 밖을 나가지 않는 거겠죠. 그럼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겠네. 그치? 오늘은 좀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. 인간은 분위기를 타는 동물이죠. 분위기 침체되면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고, 또 분위기가 또 업돼 그때 말하고 흥분합니다. 이 주체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고, 객체는 분위기에 휩쓸려요. 객체가 쉽지 주체는 어렵죠.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쉬운 길이야. 그렇다면 내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? 답은 조절장치고, 그건 저울이다. 그 저울을 내 안으로 가져오면 된다. 이게 음악을 듣고 우리 밖으로 어딜 나가고 뭐 술 마시고 누구누구 만나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업을 시키는 건 좋아. 근데 그래봤자 우리 그거 오래 못 갔던 거 기억나실런지. 그게 저울이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. 글을 쓰거나 그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창작하는 활동, 이 의식의 흐름을 연결짓는 활동을 일부라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그 저울을, 바깥에 있는 내 저울을 내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요.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. 뭔가 오구리토구리 되는데. 주체 아닌 객체는 이 기분이 전부입니다.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말하고,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말을 하고, 또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인데, 그 상대도 나를 알다가도 모르겠고, 또 내 자신도 나를 알다가도 모르겠다. 그게 우울증의 시작이다. 의식하고 몰입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밖으로 표출해내고 그걸 다시 곱씹고 피드백해보는 게 자아성장의 솔루션이라면 솔루션입니다.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느껴갈 때 자존감은 알아서 찾아옵니다. 예술은 글이나 그림,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예술활동이 됩니다. 주식도 예술활동이 됩니다. 심지어 연애나 기타, 인간관계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표현하지 않는, 뭔가 계속 의식하지 않는 객체의 삶은 늘 분위기나 이 상황에 휩쓸리고 허둥댈 수밖에 없어요. 주식을 보더라도 개미는 꼭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저거 오른다 했을 때 주식을 사죠. 결코 쌀 때 사지 못합니다. 또 이것도 이게 진짜 싼지 이게 진짜 바닥인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데, 그 경험치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데, 그게 있어도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죠. 그 주식 투자에 가장 실패하는 큰 이유,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는 거죠. 뭐든 도구가 필요합니다. 주식을 한다면 차트라는 도구가 필요하고, 그걸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연구가 필요하고, 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,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매매도 해봐야 되고, 또 피드백도 해봐야 돼요. 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분명한 예술활동이자 객체가 아닌 주체의 삶입니다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애가 안 되는 것도 이게 남의 말에 휘둘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.
결과에 일희일비하고 그럴 수 있지. 힘들 수 있지. 그치. 그땐 왜 그랬는지, 또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이지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말하자면 저는 그것도 객체의 연애인 것 같습니다. 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건 일종의 분명한 과업 수행 활동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, 단순히 자존감과 매력이 이 그런 애매한 감정 하나 내게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책 읽고 연애하면 실패하고, 책 읽고 돈 벌려고 해도 실패하고, 책 읽고 자존감 늘리려고 해도 실패하고, 책 읽고 투자하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죠. 이 책을 유튜브 영상으로 바꿔도 됩니다. 결론적으로 나 스스로 그 과업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방법과 스타일을 만들어가야 합니다. 끝.